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28살 주부입니다. 돌진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에서 자주 볼 법한 굉장히 유난스러운 분이세요. 특히 친정에다가 저희가 뭐 하나라도 더 해준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십니다. 제가 일부러 친정에다가 뭘 더 해주고 싶어 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균형을 나름 잘 맞춰가면서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게 알아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조건 친정에다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더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친정에 더 잘하고 있다는 듯이 말을 꺼내셨을 적에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저는 한쪽에만 치우칠 생각이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얌체 같은 며느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차라리 남편에게 넘기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보고자 했는데 남편에게 돈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돈을 펑펑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낄 땐 아끼다가도 뭐 하나 해야겠다고 하면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돈을 홀랑 다 써버리거든요. 돈을 불려준다고 적금까지 깨서 주식에 홀라당 돈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이혼까지 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다시 경제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 편하자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겼다간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걸 멈출 수가 없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시아버님 생신하고 딱 일주일 차이밖에 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생신상을 두 분이서 같은 날에 한번 받으셨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상이다 보니 저도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첫 생신상만큼은 제가 직접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지 생신상도 같이 하게 되니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나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고 싶었어요. 여기저기서 조리법 같은 걸 받아 적어 놓고 생신상 메뉴를 짜기 시작했어요. 미역국은 기본이고 잡채에 갈비찜, 각종 전까지 제법 호화로운 메뉴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못 드시는 게 있을까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메뉴를 읊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손 많이 가는 거 번거롭게 뭘 그런 거를 다 하냐 하고 걱정해 주시는 줄 알고 조금 감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생신을 시댁 근처에 있는 유명한 소갈비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친정엄마 생신날에는 대체 뭘 먹으려고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렇게 호화롭게 차리려고 했느냐며 비아냥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그렇게 잘 해드린 만큼 친정에다가 뭐 더 엄청 좋은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진심을 담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그걸 친정에 뭐 좋은 거 해주기 위한 모략같이 받아들이셨다니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시집간 딸내미한테 생일상 받으려는 엄마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 생일상 음식 여러 개 차려서 시댁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친정에서는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니 끝까지 못 믿으시겠다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 친정엄마 생신날 자기도 그 자리에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생신상이 마무리될 때쯤에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시아버님 것과 동시에 진행하니 친정부모님 생신도 두 분 다 따로 챙기지 말고 하루 날짜 봐서 동시에 하라고 하시더군요. 친정부모님은 생일이 서로 5달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 한 번 받을 거 저희 부모님은 따로 2번을 받는 게 내키지 않으셨던가 봐요. 물론 친정부모님이 생신상을 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 생신날에는 보통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불러주시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원래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두 분이 생신을 같이 진행했는데 두 분이 그러신다고 친정부모님 생신날을 하루는 강제적으로 챙기지 못하게 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대답은 알겠다고 하고 말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겉에서는 시부모님 편 들어주면서 뒤에 가서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줘서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네요. 또 다른 일도 있어요.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 초반
저희는 보통 부부들과 다를 바 없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제 벌이가 엄청 좋은 편도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만큼 받아요.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선 첫째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에 제 여동생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여동생이 친구들과 동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제 동생은 저녁에 출근해서 간밤에 들어온 물건을 포장하고 퇴근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낮에 시간이 비게 되어서 아직 쇼핑몰이 벌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용돈도 벌고 저도 도와줄 겸 해서 제 아이가 태어나면 낮에는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요즘에 50만 원 주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가사도우미 분들은 집안일까지 같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가격도 훨씬 비싸잖아요. 거기에 제 여동생이기도 하니 신원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돈을 더 주고 싶었지만 동생도 제 남편 벌이 뻔히 아는 상황에서 낮에 시간 비는 동안 겸사겸사 봐주는 거니까 전문 인력도 아니고 많이 줄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임신 5개월 무렵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 쪽에 뭘 해주는 걸 싫어하시긴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제가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돌아온 반응은 제가 생각한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부터 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그게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 거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시터를 구하려고 해도 돈 200은 줘야 한다고, 제 동생이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를 봐주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돈을 빼돌리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애 보는데 돈을 200씩을 받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 손으로 직접 키우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자기 때에는 어쩌고 하시면서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나 신우들 키우면서 동시에 삼촌네 누구, 이모네 누구 다 자기가 어버 키웠다며 가족끼리 애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는 게 어디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은 꺾지 못해요. 겉에서 시어머니 비윗장이나 맞춰주고 저보고 뒤에서는 무시하라고 하고 마는 거지 완강하게 애를 돈까지 줘가며 보게 할 수는 없다. 직접 키워야 한다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시어머니는 단지 제가 친정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돈을 준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했지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말하는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예정일이 다가올 때까지 만삭의 몸으로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아이를 직접 돌봄에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돈 얼마를 포기하고 내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에 담는 게 무조건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어머니도 제가 그 뜻에 따랐으니 흡족해 하셨고, 저도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었으니 정말 좋게 끝나는가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금액이 커다란 횡령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도 아니기도 하고요. 남편 회사 대표가 비상금식으로 회사 금고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넣어놓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격리를 보고 있는 여직원과 친분이 있는데 그 여직원 시켜서 몰래 그 돈을 빼내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회사 돈이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 비상금이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사건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취직을 새로 했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회사 돈 빼돌려 주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줄 회사가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수입마저 사라져버리게 되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다행히도 아직 저의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할 때 거절한 거 미안하다고, 혹시 지금이라도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시기인지라 여동생은 당장은 자기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이라지만 제가 제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여동생을 원망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여동생에게는 더 이상 물어보기 아쉬운 상황이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완전히 실직하기 전인 반년 동안만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한테 그 잘못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한테 얼마나 돈돈거리며 구박을 했으면 남의 물건에는 손 한 번 댄 적 없이 자라온 남편이 회사 돈을 끌여들여서 주식까지 했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 키우게 되면서 돈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무리 직장 동료라지만 남편이 현금을 꺼내달라고 그냥 그 돈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는 회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하게 되면서 남편 혼자 쓰는 용돈이 줄게 되면서 어떻게 자기 쓸 돈 좀 더 벌어보고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킨 걸 가지고 제가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니 할 말도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더 상대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애초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이유도 따로 있었으니 시어머니 반응은 무시하고 이번엔 저도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 여동생이 이제는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저도 당분간은 복직을 해야겠고 사직서 수리가 되기 전에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엔 시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남편이 회사를 나갈 동안까지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온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순순히 아이를 봐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붙이시더군요.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달에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동생이 50만 원의 아이를 봐주겠다고 할 때는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말하시던 분께서 그 금액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는 월급이 딱 그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 돈을 주기 위해 제가 회사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애초에 제 동생이 50만 원에 봐준다고 했었으니 시어머니에게도 50만 원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키워온 애가 신우랑 남편부터 해서 몇 명인 줄 아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고 제 여동생 같은 초짜가 애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네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여러 명 키워내서 회사 돈 가지고 주식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놈으로 키워내셨느냐 따지고 싶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야기 꺼냈던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고는 어차피 남한테 200 줄 거 자기한테 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더 상대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 신청이 접수돼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요. 제가 출근하는 날 남편에게 아이를 딸려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로 시어머니께 똑부러지게 대답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머님 애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키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런데 가만 보니 애가 덜 자란 것 같아서 어머님께 돌려드린 거라고요. 제가 어머님 애를 계속 키워주기를 원하면 저한테 다달이 200만 원씩 주셔야 한다고요. 그동안은 그나마 지가 벌어서 저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젠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차마 어머님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돌려드린 거라고요. 어머님이 데리고 계시다가 다시 제압가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돌려주세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저한테 달달이 돈을 보내주시던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 하루 종일 뒷목 잡고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셨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도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저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남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몇 주째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만 져줄까 생각을 하다가 오기가 생겨서 그러지 않았어요. 몇 주째 이러고 있으니 이제 와서는 이게 더 나은 삶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이라고 정말 사고만 쳐대는 거 옆에 없으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기만 하고요. 이러다 정말 이혼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부터 먼저 생각해봐야겠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남의 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식을 했다는 것부터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 아닐까 싶어요. 혼자서 천천히 지내보면서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